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를 연구계획서 작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워크숍에 가서 연구비 계획서 작성할 때 가장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연구 자체의 아이디어에 필요하다, 또 이 연구비의 필요성에 대한 말을 쓸 때 필요하다, 이 연구의 예상 효과, 이것도 말을 좀 지어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이 계획서의 약점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개선시키면 좋을까, 이런 곳에 창의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단순히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해 주는 것 이외에도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데에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가 연구자 입장에서는 계획서 작성하는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여러 자료 수집은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다른 논문 작성 관련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RFP가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었습니다. 막 깨져 있죠. 그런데 챗GPT와 같은 이런 언어 모델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식으로 깨져 있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눈에는 깨져 보이지만 그 형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적합한 과제 주제를 5가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번 관련된 거 5가지를 또 더 보여주세요 했더니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굉장히 창의력이 좋은 동료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구글 스콜라 페이지에 가가지고 제가 최근에 썼던 논문들 제목을 쭉 긁은 다음에,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양리학 관련된 연구를 한대요. 그러면 이런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RFP에 맞는 연구 주제를 개발해줘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컨텍스트를 더 주면서 요청을 하면 내가 더 원하는 쪽으로 결과를 유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런 주제로 내가 연구 계획서를 쓰려고 해. 자, 이제 뭘 적으면 되나요? 라고 두리뭉실하게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개요를 짜줬습니다. 인트로덕션, 문헌 고찰, 연구 대상 및 방법, 예상 결과 및 중요성, 예산 및 자원, 윤리적 고려사항, 시간표, 타임라인 앤 스케줄, 참고 문헌,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연구 계획서의 구조를 알려줬습니다. 이미 RFP의 연구 계획서의 구조가 나와 있으면 이제 그걸 주고 이거를 세부 사항을 어떤 식으로 적으면 좋을지 개요를 적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가장 제가 보기에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에 필요해. 내가 연구비를 따야 하니까 필요한 거긴 한데, 아무튼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적을 때 제시할 수 있는 내용 5가지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아주 스페시픽하고 딱 적절한 뭔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5가지라고 했는데 10가지 요청한 다음에 그 중에서 괜찮은 거를 골라서 합치고 쪼개고 해서 내용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챗GPT에서도 이건 하나 해본 거고, 오른쪽에는 제가 이미 작성했던 연구 계획서를 클로드에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계획서에 이미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제시할 만한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잘 제시를 해줬습니다. 연구의 기대 효과, 이것도 굉장히 뭔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그럴싸한 내용을 많이 뽑아내야 되는 것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제시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기대 효과들을 나열해줬습니다. 또 여기도 이제 PDF 파일 아까 올렸다고 했죠. 거기다가 추가로 제시할 만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미 언급된 내용은 제외하세요 라고 해서 추가로 또 제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더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연구 계획서를 적을 때 사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심사자의 눈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강조하면 좋을 매력적인 부분이 뭘까요?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부분에 약간 방점을 찍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식으로 요청을 해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또 연구 계획서 적을 때 스워트 어널리시스 많이 하죠. 스워트 어널리시스도 이 네 가지 항목, 네 가지 사분면에 들어갈 내용들 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세 가지씩 제목에다가 세부 내용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미 작성했던 PDF 파일 이렇게 업로드하고 여기다가 요청을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도 항목을 세 가지씩 아주 전형적인 형태로 잘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수정하면 스워트 어널리시스 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심사평가자의 비판을 미리 받아보는 겁니다. 논문 리뷰를 미리 받아보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그래서 심사평가자의 입장에서 이 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뻔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서 내가 뭐 고칠 게 있다면 반영을 해서 고치면 되겠죠. 6번 항목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세요 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개선 방안도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참고해서 연구 계획서를 첨삭하시면 되겠죠. 이미 작성한 내용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과제 선정되어서 발표를 하러 가기 전에 발표 평가 예상 질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계획서 심사 발표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 5가지를 요청하셔도 되고, 기왕이면 그에 대한 답변까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가면 좋겠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고 아주 공격적인 심사위원이라면 어떨지. 자, 아주 공격적인 심사위원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답변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연구에 제시한 방법론은 충분한 효과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전에 연구에서 실패한 사례가 없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더 날카로운 그런 질문도 한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논문 리뷰 받는 것, 사전 리뷰 받는 것을 할 때도 저널 리뷰어의 입장에서 리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말고 a very strict reviewer라면 어떨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약간 더 공격적으로 리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 때 입장을 다르게 해서 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리뷰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랭귀지 모델은 창의력이 많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물론 잘하지만 뭔가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성을 해야 될 때,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지적을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계획서를 적어주세요가 아니고 그 연구소 계획서를 적기 위한 아이디어, 아니면 개요를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이미 작성해놓은 곳에 피드백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라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활용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해진 프롬프트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랜덤하게 생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작성해 놓은 내용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요청을 해야 내가 원하는 그런 답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요령을 깨우치는 것이, 체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